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 유창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저희 협회는 1955년 제주미술협회를 창립으로 시작으로 지금껏 10개 분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한 300여 명에 가깝고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풍화라는 주제를 갖고 제주의 풍광, 즉 오래된 풍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싶은 작가들을 주제를 해서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예관 1, 2, 3관에서 전시하고 있고요. 지면 전시하고 온라인 전시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이번 저희 본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은 격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선배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만큼 제주도의 문화예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3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주문화예술에서 좀 더 발전된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어떤 전시의 패러다임 자체도 조금 방향성이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즉은 우리 작가들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평면에 전시하고 조각을 이제 세우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작가들이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그 과정, 어떤 그런 영상, 어떤 미디어적인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저희 협회 전시가 우리 제주도의 어떤 이런 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좀 더 폭이 넓어지는 제주도의 풍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 작가들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집니다.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거죠.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뭐 이 정기전뿐만 아니라 제주도 미술대전, 그리고 서해 문인화대전, 그리고 우리 저희 사업에서 가장 주축을 하고 있는 제주미술제, 기타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 그 전시 또한
이번 전시에 맞게끔 어떤 온라인이 되면 온라인 아니면 다른 형식의 어떤 전시 이런 형식도 갖추면서 좀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어떤 지면 어떤 축소하면서 어떤 영상적인 것도 온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폭이 넓어지는 국내 국외 쪽으로 넓어지는 이런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 도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찾아서 생생하게 작품을 이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온라인 전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좀 독특한 방법의 어떤 이런 전시 형식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저희 본협회 회원 여러분에도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협회는 더 발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 분과 이수목입니다. 제 79회 회원전을 맞아 저희 한국화 분과에서는 21분이 회원 작품이 전시되었는데요. 풍화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기법들로 표현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강은정 선생은 그 한국 화가로서 그 제목에서 보는 바처럼 그 환영이라는 그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피는 수국하고 또 제주의 그 상징인 말을 이제 매칭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그 주제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주다운 것에 접근하려면 그 단순한 사실적인 풍경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은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작가의 마음에서 어딘가로 떠날 것, 어딘가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아주 그 유토피아적인 그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순선 선생의 이 보리콩은 그야말로 일상에서 보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일상에 늘 존재했던 것들인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곳이 과연 우리 곁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 속에서 돌담 밑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꾸던 것,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생활 속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억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보리콩은 제주인의 삶과 어머니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고자 하는 작가의 미학적 목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입니다. 바닷바람은 그 중에서도 그 제주의 많은 흔적을 남기는 형상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고예현의 바람의 흔적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사람과 모든 자연의 만물이 그 시간 속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자 자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 하늘의 빛이 바다에 내리고 또 지나가는 조용한 배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풍랑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역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예현의 가슴 속에는 제주도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바다와 더불어서 하늘빛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 고운이 행복한 풍경은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멀지 않은 70년대 풍경 중에 하나죠. 거기에는 마당에 봉숭아꽃이 피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놀고
봄날의 느슨한 여유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이기도 하고 작가의 고향의 기억이고 또는 작가가 살던 어머니와 형제들 간의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그 멀지도 않는 내 곁에 있는 제주도의 풍경을 가지고 나의 소박한 것,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쉽게 잊혀지어 가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기억의 아름다움, 풍경의 아름다움, 그것이 작가의 마음에서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상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곽정명의 밤바다는 푸른색의 기운이 감돌고 섬의 모퉁이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아슬한 실루엣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물소리 또는 보이지 않는 그 구석진 곳의 섬의 모퉁이, 어쩌면 인생이 그 모퉁이 속에서 머물다가 떠나는 시간의 길인 것 같습니다. 청색과 그 안개 속에 아스라이 보이는 자기의 실체를 어쩌면 작가는 영원히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의 범섬은 말 그대로 섬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해안가에는 검은색의 용암이 널려 있습니다. 검은색 용암 처리를 마치 도끼로 찍듯이 부벽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벽준은 작가의 감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람이 센 땅, 파도가 지나간 그 해안가에 범섬은 오늘도 저렇게 수평선 속에 서 있습니다. 김승임의 숨바꼭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머니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린이 된 작가는 다시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희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은 결국에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작가는 동심의 세계를 그려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유경의 오래된 기억은 물화복을 통해서 제주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화복은 제주 풍토를 대변하는 사물로서 오래된 역사의 시간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섬 땅에서 제주의 여인들은 해안까지 약 2km의 길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다녔던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기억이야말로 아주 오래된 자기 자신의 역사 또는 제주인의 역사를 담담하게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의 화란 춘성은 봄에 휘드러진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은 기하학적 모양이고 식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과 부자연 또는 봄 속에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 이것은 김현숙이 마음속에 있는 대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하나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대상 속에서 이 봄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작가는 조용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백경라의 영원불멸은 극락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극락조는 꽃말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우주에는 별들이 펼쳐져 있고 인간은 그 별을 보면서 정말이지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현재로서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밤의 꽃에서 더 화려해지는 영원불멸의 극락조는 그야말로 인간의 꿈꾸는 영원의 표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희진의 울릉도 풍경인데요.
지금 기법 자체가 백묘법입니다. 이 백묘법이라는 것은 스케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울릉도의 그 한 모습을 그냥 소박하게 흑백으로 그려내면서 그 섬의 일상 또는 섬의 풍경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수목의 빛을 품다라는 작품은 가만히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림 위에다가 다시 한지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고요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로는 LED 빛을 쪼이면서 그 사물의 실체를 확실하진 않지만 어슴푸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작가는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인간이 어떠한 경계를 설정할 때 확실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확실한 것을 갖고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그 확실함이 드러나는 그 기법을 또는 그 방법을 채택할 때 이수목의 빛을 품다는 그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차운의 작품 또한 백묘법 방식인데요. 최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류의 위기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위중한 막대한 피해와 재난 상황을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화적인 요소죠. 이 기록화는 현실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미래에 올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또는 그 재해의 상황을 겪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승훈의 춘자는 사실 섬소녀입니다. 그 섬소녀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어머니 춘자를 통해서 제주의 섬 생활을 마치 판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꿈은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어머니의 이상이 어쩌면 섬소녀인 춘자로 다시 환생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임미선의 치유의 정원은 그야말로 포근한 그림입니다. 벚꽃과 한가하이 노는 말, 그리고 부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작가의 따뜻한 마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수키의 인연은 자연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숲, 노루, 나무, 풀, 이것들은 자연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인연 속에 태어나서 인연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행동은 내가 받아가는 것, 불가에서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가 곧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작가의 미학은 바로 모든 것은 관계가 있다. 사물과 사물의 관계는 결국에는 나로 시작돼서 나로 끝난다는 암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의 돌나라방은 제주를 상징하는 수호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목으로 현모함을 표현한 이 돌나라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크고 울퉁불퉁한 그 못생긴 형상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돌나라방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지켜왔던 300년이 된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찰 입구에 섰던 석장승의 일정으로 멀리 몽골에서 왔다는 설에서부터 발리에서 왔다는 설까지 포함한 그 형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나라방은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이 돌하라방을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돌하라방이 갖는 그 매력은 제주인의 그 못생긴 바람 많은 그 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장여진의 꿈 너머는 한때 평원을 달리던 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로운 평원, 저 광대한 초록의 들판을 달리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작가는 그 꿈의 염원을 자신의 꿈으로 치환시키고 있습니다. 작가의 꿈은 바로 말이 자유롭게 평원을 달리던 것처럼 자기가 화가로서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현재 예속된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 자신도 그 예속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희망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은철의 절벽은 젊은 날의 회한으로 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산수와 형식을 빈 이 그림은 마스라이 폭포가 보이고 보이지 않듯 보이는 그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선 자신이 화가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회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임성호의 오름으로부터는 제주의 대표적인 산인 오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 360개 이상이 있는 이 오름은 아름다운 여성적 곡선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름에서 본 달의 모습은 한 달 내내 시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그 오름에 부는 바람, 내리는 별빛의 모습까지도 그는 정서적인 미를 통해서 제주인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자신의 마음도 고요한 것 같습니다. 현덕식의 준비땅은 사실 어른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그 기억을 그렸습니다. 판화 기법으로 부분 채색을 내서 다시 사진을 재촬영해서 이미지화된 작품인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항상 아쉽고 또 그것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그 혼자만의 웃음을 짓는데 현덕식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릴 때의 기억을 환기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운동회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분과위원장 표선희입니다. 이번 풍화전은 빛에 의한 인상의 색과 창조적인 작가의 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양화의 매력은 다양함에 있는데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풍화부터 작가 주관이 뚜렷한 풍화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작품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강술생의 새심은 오브제 작품으로 욕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음을 씻다, 인간의 더럽혀진 욕망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맑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작가의 사상이 엿보입니다. 고인자의 시간의 바람이라는 작품은 일출 과정을 시간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 어두웠던 하늘이 붉어지면서 점점 하얀 해가 떠오르는데 시간의 바람은 그 시간의 변화, 색깔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구경의 군상은 4명의 사람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표정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객의 몫이죠. 보는 사람이 그 감정에 따라서 저의 얼굴이 보이니까요. 강은희의 인상 우도봉은 그야말로 우도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들판이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영우의 너의 어두움은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그린 작품입니다. 불안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혼을 원하다가도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끝간데 모르는 검은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삶은 고통이었고 또 인간은 끝간데 모르는 아픔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즉 불안한 인간,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명순의 연화연가라는 작품은 연꽃의 생태를 그리는 모노톤 작품입니다. 가죽을 바탕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연꽃, 즉 불교에서 상징적인 그 청정함을 나타내는 꽃이기도 합니다. 강미경의 족밥꽃은 흔하게 보이지 않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화사한 꽃의 특징으로 인해서 벌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합니다. 순식간의 즉흥적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숙지는 뮤지션을 그리고 있는데요. 색스폰 주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발랄한 표정에서 음악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곽영옥의 봄꿈이라는 작품은 나른한 봄날에 깜빡 잠이 들었을 때의 꿈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은 현실에서 벗어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꿈에 투영된 그림자들 또는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무의식으로 침잠한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요. 봄날의 나른한 하루를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령의 탐나별곡은 신선의 고장인 한라산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노루와 사슴이 번성한 곳으로서 신선 사상의 본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탐나별곡은 한라산의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구영만의 생명공간은 생태적인 이유의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삶은 결국에는 인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태는 곧 생명과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친구로서 또는 벗으로서 공존해야 될 대상입니다. 고윤식의 그 기억의 숲이라는 작품은 사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자의식의 표현입니다.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인식은 그 숲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내면의 숲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추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제만의 숲 이야기는 오브제 작품입니다. 나무 상자에다가 오방색을 칠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무는 숲에서 탄생합니다. 숲의 나무를 잘라서 이러한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자연과 사물의 관계를 동서남북으로 표현되는 오방색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근은 한 공무원의 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채화로 그려진 이 공무원은 평생 공무일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했던 그 면을 부각시키고 있죠. 후덕한 얼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김보옥 시인의 곳은 제주의 곶자월을 그리고 있습니다. 곶자월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전부 식생이 달라지는데 제주는 그 식생 속에서 삶을 이끌어갔던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이 돌개바람 비는 제주 봄날의 날씨를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돌개바람 하면은 제주말로는 매월이라 그러고 그 매월이가 끝나면 금세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립니다. 제주의 전형적인 날씨, 바람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산의 본향이라는 작품은 제주인의 정신세계가 닿아 있는 사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 금슬의 상징으로 암컷과 수컷의 꿩은 금술 좋게 표현되는 전통 회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차용해서 곶자월의 생태적 자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신탐나술력도라는 작품은 1702년 이영상 목사 때 그려진 탐나술력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년이 지난 시간 흐름 속에서 과거의 형상이 오늘 이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비추는가를 이렇게 이슬처럼 영롱한 구슬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랄이 박혀내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기억은 제주시 항구의 모습을 그린 풍경입니다. 쉬고 있는 어선은 금방이라도 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쓸쓸한 부둣가에 조용한 그 일상에서 어선은 지친 일상에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칭으로 그려진 이 거리의 풍경은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쓸쓸한 나무가 빈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작품입니다. 김미성의 비양도 풍경은 협재 해수욕장에서 본 비양도를 그렸습니다. 이 물결의 흐름으로 보아서 썰물에 그린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한가롭게 구름이 있고 그리고 해안에는 이렇게 제잘거리는 물소리들이 아주 들린 듯합니다. 푸른 색깔 그리고 한가로운 비양도가 봄날에 고즈넉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순관의 노동시장에 소외된 삶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일상의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이 소외되면서 사람들은 거리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일상적인 카메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영란 또한 제주바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종려나무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그린 것인데 제기도 하면은 바람이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대상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각적으로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품에는 대상 사물인 바람에 움직이는 종려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바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용주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제주인이면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속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희망을 나타내는 바람, 또 하나는 외세에 쳐들어오는 고난으로서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 땅에 살았던 제주인이었던 김용주가 느낀 스쳐가는 바람의 이야기인데 그 속의 내면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인지의 순빗소리는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방 물에 들어갈 해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는 것인데
숨빗소리라고 하면은 물 속에서 숨을 참고 나와서 물 밖에 와서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내쉬는 소리를 말합니다. 숨빗소리는 제주 여인의 한이 맺힌 소리라고도 하는데 제주의 해녀가 삶이 어떻게 고달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 김인택의 밤바다 야경은 제주도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잡이 어선의 불빛을 형상화한 추상화 작품입니다. 나강의 협재라는 작품은 비양도를 배경으로 한 협재 해수욕장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관광객 가족이 단란하게 해안에서 놀고 있는 이 풍경은 검푸른 바다색, 아름다운 해안의 모래와 어울려 관광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창배의 시간 이미지라는 작품은 물속의 돌을 그린 작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돌의 변화를 엿볼 수도 있고 그것을 자세하게 하이퍼 리얼리즘 기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물속에 비친 그 반사의 아름다움이 물빛에서 어떻게 돌과 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철의 자연을 노래하다라는 작품은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상 자연이 풍부하게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나무 사이로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주의 일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박동심이 서건도에서 본 범섬 풍경은 그야말로 제주도 해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서건도는 일명 썩은 섬이라고도 합니다. 강정에서 본 그 범섬의 모습이 제주 해안 풍경의 깊고 푸른 바다의 색깔과 잘 어우러져서 신비스럽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창범의 생명이라는 작품은 하이퍼 리얼리즘 기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바위 사이에 생명의 그 오묘함이 깃들은 이 작품은 잔잔한 습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의 한라산의 서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평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산이 만나고 그 사이를 대기원근의 방법으로 색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혼합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색은 잔잔하고 고요한 느낌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수의 노인성은 남극 노인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남극 노인성은 새벽녘 남쪽 하늘에 떠서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쪽 하늘에서 별이 뜨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라산에서도 별을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남극 노인성은 전설적으로 그 모습이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신선의 모습은 제주인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희망의 상으로서
오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근석의 4월이라는 작품은 화분에 심어진 동백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동백꽃은 토종으로 외겹인데 이것은 일본의 동백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동백이 주는 것은 즉 겨울이 다가고 봄을 기다리는 것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무당벌레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승익의 한라산은 취재사에서 본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한라산을 그리운 나머지 그만큼 한라산이 거대한 중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로막힌 섬과 섬 사이에서 오늘도 오승익은 한라산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양창부는 한라산의 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4월까지도 눈이 쌓여 있는데 봄이 오면서 서서히 녹아가는 모습으로 빛나는 한라산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싱그러운 봄, 바람이 스쳐가는 한라산의 풍경, 수채화의 부드러움이 이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양형심의 숲을 노래하다라는 작품은 달을 통해서 숲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숲을 스쳐가는 바람, 그 바람에서 반사되고 있는 달의 풍경이 마음속의 달, 하늘의 달이 어우러져 이 숲의 화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식의 역사, 자기 존재라는 작품은 일상 속에서 존재의 고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이념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이념에 따라서 결정되는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양경식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표적지 같은 이 형상은 결국에는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의 비극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인간 개인의 모든 사건들이 집합된 하나의 형상입니다. 이 표적에서 보는 것, 존재는 항상 이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상태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가을은 색감을 통해서 가을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차가운 느낌의 일출봉이 보이고 그 앞에는 시들어가는 낙엽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색깔은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영문의 가을은 삭막한 가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데서 대기의 기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 해수욕장의 풍경을 통해서 제주의 잔잔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담아낸 그야말로 인상파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아의 길 위에서는 서양화 작품으로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은 상징적으로 인생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화가 있는 것이 길입니다. 하나의 방법을 찾을 때도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길 속에 있는 것, 길 위에 있는 우리들, 자기 자신은 결국에는 길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길은 결국에는 누군가 가야 될 개척의 길이기도 합니다. 정광래의 제주도 외돌개라는 작품은 서귀포 해안에 있는 외돌개를 그린 작품입니다. 세피를 이용해서 서귀포 해안의 암초를 그렸는데요. 멀리 범섬이 보이고 해식 동굴이 조용하게 숨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없는 봄날처럼 소나무도 흔들리지 않고 멈춰 있는데 잔잔하게 있는 고요한 느낌이 이 스케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혜선의 제주의 봄은 그야말로 봄날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멀리 파란 바다, 노란 유채꽃, 구멍 뚫린 돌담, 이것은 전형적인 제주도의 봄날의 풍경입니다.
이수경의 에너지는 바이러스를 형상한 작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었는데요. 원래 생명체는 바이러스와 동반자의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들을, 그 흐름을 생명의 흐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작품 씨앗 속 숲은 씨를 활용한 오브제 작품입니다. 씨는 만물의 상징이죠. 씨가 곧 꽃이 피고 꽃이 생명의 결실을 맺는 거라면 다시 씨는 땅에 떨어져서 자손을 번성하게 합니다. 생물의 생로병사가 이 씨 속에 들어있고 우주 만물이 이 씨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유전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좀 다양한 요소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한용국의 삶의 자리는 유화작품으로 어선을 통해서 바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섬은 바람이 없이 소나무가 홀로 서 있고 하늘은 노을에 물들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어선인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이것은 하루의 일과를 귀로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작가의 심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표선이의 행복한 신촌은 신촌 바다를 상상하고 같습니다. 갈매기, 거북이, 그리고 소리가 나는 자명종 시계, 레잎 클로바. 이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인데 해안가의 그 마을답게 신촌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최창훈의 발견된 사물이라는 작품은 항아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제주어로 통계라고 합니다. 그 통계는 일상생활에서 곡물을 보관하는 도구인데요. 밖에다가 오방색으로서 상징화되는 그 통계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제주인에게 소중했던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속의 풍경인 것처럼 멀리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장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다시금 엿보게 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꿈속에서 있는 정경인 양 보입니다. 최민서 형제섬은 안덕면 사계리 해안을 그린 섬 풍경입니다. 형제는 제주어로는 골래기라고 합니다. 해안가에는 거친 바람이 불고 점점 형제섬은 안개로 가려지는 듯 꿈의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스쳐가는 그 지난 날의 기억들이 형제를 돋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현혜정의 속삭임은 귤 2개를 그렸습니다. 귤과 귤의 모습이 사람의 속삭이는 모습과 같다는 뜻이죠. 이것은 감정이입의 기법을 비추는 건데요. 자기 마음을 저 귤에다 투사하고 있습니다. 귤 하나가 타인인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작가는 이 귤의 그 포근함, 귤의 가치들을 나름대로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순영의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원심지대를 말합니다. 원래는 곶 플러스 자왈이죠. 곶은 원시림이라면 자왈은 잡목과 돌무더기가 우거진 작은 규모의 숲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 곶자왈은 지금으로 볼 때 혼돈과 얼그러진 이런 그 숲풀의 그 형태인데 화산의 아하용암지대라고도 합니다. 이 곳은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고 또 그 물이 숨어들어서 제주의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곶자왈은 어느 때보다도 제주에 그 가치 있는 곳인데, 홍순영의 이런 그 작품에서는 그 혼돈 속에서 그 숲의 아름다움을 나름의 그 미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소분과의 이승수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79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제주도 지회 회원전 풍화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전시가 준비 중입니다. 저희 이번에 참여한 조소분과의 작가들은 총 11분으로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인데요. 이 작가분들 작품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재인 돌, 나무, 금속 이런 전통적인 소재를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의 어떤 새로운 조각 장르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활용한 젊은 세대들의 작품들까지 제주도에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의 어떤 다양한 세대와 조각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전시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의 몸의 기억은 바로 몸이 우리 인간의 저장장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정신이라고 대표되는 모든 것들이 몸에서 탄생하고 몸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감각, 감정 상태가 다 몸에서 기록되고 그것이 삶을 영위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몸은 하나의 발원이기도 합니다. 조윤득의 돌담 사이로라는 작품은 조각작품으로 아침 햇살이 돌담을 통해서 환하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실용적인 조명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돌담의 구멍 속으로 비치는 그 아름다운 빛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태환의 작품은 광섬유를 이용한 작품인데 그것을 찍은 사진 작품입니다. 빛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는 그 빛과 빛 사이의 줄기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조각, 즉 시각적인 조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석의 돌담, 바로석이라는 작품은 제주 현무암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작품입니다. 이 기하학이 쌓여서 하나의 인체의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주석의 활용도를 다시 한번 엿보이게 하는 작품입니다. 강시곤의 탐나풍마는 몽골 시대부터 목마장이었던 제주 목장의 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끼웠던 편자들을 이용해서 제주의 상징, 즉 말발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수의 조각작품 제주를 품다는 제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보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거를 감싸는 철망이 그물처럼 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의 풍토에서 제주의 물고기가 어떻게 제주 현무암과 만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박조의 흔적이라는 작품은 나무를 이용한 조각으로서 나무의 결을 활용하고 아름다운 곡선의 구체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현했습니다. 부드러움 그리고 구멍 뚫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모습을 한 몸체에 담아내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송재경의 시크릿 큐브는 불완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큐브는 정형화되고 조립화될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큐브지만 송재경에게는 이 큐브가
현실 상황에 불안정한 모습, 자신의 내면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지연의 유효타를 위하여라는 작품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수평을 근거로 해서 변곡점을 찾고 어떻게 변형되는가, 어떤 형태가 아름다운지를 물색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창훈의 나무는 나무를 통해서 균형과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순훈의 스투키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서의 새싹, 뿔을 형상한 작품으로 이것이 자라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연의 원리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현적의 인체 풍경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한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생체 판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직접 화면에다 찍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 생김새와 반응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소위 과정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분과 백주순입니다. 우선 파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파나는 동판, 목판, 석판,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기법으로 회화 작가들의 조형적 의식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매체로서 예술성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나분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 기법으로 다각적 탐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숙의 이어도 파나 작품은 용천수에 비친 한라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 작가의 자연주의 사상이 배어 있는 작품인데요. 제주도가 변해가는 현실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어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의 지붕 위에서라는 작품은 자신이 어린 시절 지붕에서 놀았던 지붕의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요. 사실 상상과 허구 사이를 오가던 그 어린 시절과 현재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재현해낸 작품을 결합한 메조틴트 작업입니다. 백주순의 해풍이라는 작품은 마을 용천수에 비친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로서 이 해풍을 통해서 지난 세월의 시간을 더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판화 작품입니다. 박성진의 사란이라는 작품은 제주의 아름다운 숲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숲에 떨어지고 청색 모노톤으로 싱그러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숲의 아름다움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김현숙의 어떤 풀은 자연 속에서 이름 없는 풀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 초라한 것들도 자연 앞에서는 숭고한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주 미협의 주제는 풍화인데요. 바람의 섬 제주에서 작업하시는 15분의 작가들이 제주의 감성을 각자의 독특한 재료로 작가적 해석을 담아낸 도자, 섬유, 금속공예의 작품을 평면 및 입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자경이 살며시 스며드는 이라는 작품은 브론즈를 활용한 생활공예품입니다. 살짝 거기에 나무 이파리를 활용해서 은투각 기법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그 자신의 감성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작품 베이스는 한국 전통에서 분청사기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덤벙 분장을 이용해서 적색과 백색의 혼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통을 바로 보는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자기를 현대화시킨 모양입니다. 박선희의 오름을 담은 그릇은 제주 오름에 형상한 대표적인 생활자기입니다. 움푹 패인 오름의 분화학을 이용해서 생활자기로 만들면서 자연미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은실의 쉼은 자연에서 찾은 샘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샘은 항상 자연에서 주변에는 동물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자연의 풍성함 그리고 생태를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화의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작품은 한지공예입니다. 허벅을 형상화해서 어머니의 일상과 생활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지화의 변형은 해녀가 물릴 옷이었던 잠수복을 가지고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해녀는 바다의 인어로서 거친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잠수복을 통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한홍곤의 오름과 바다는 두 가지의 제주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은 오름의 분화구이고 색깔은 제주 바다의 파도와 해안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명의 플라워피쉬는 전통 물고기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억 속에서 찾아낸 이 물고기는 몸에 제주의 상징인 동백빛을 새겨 친근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효순의 갈색 일기는 제주 풍경을 염색천으로 활용해서 바느질 기법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의 모햄시냐라는 작품은 돌하라봉을 이용한 풍자 작품으로서 오늘날 형편없이 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제주 섬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풍자적 조형예술입니다. 송은실의 오름에 있는 바람이라는 작품은 오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름 위에는 바람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모양을 염색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영경의 숨쉬다라는 작품은 허벅의 형상을 이용한 도자 조형 작품입니다. 허벅은 자연유약을 칠하기 때문에 물을 담아도 썩지 않는 장점이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옹기입니다. 박지의 아임 프린팅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들을 이용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된 이 손수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의 선은 바느질의 표현으로서 4월의 비극적인 형상을 동백꽃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오름 위의 슬픈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민자의 오름이 있는 들판은 전형적인 제주의 들녘을 형상화한 도자 공예 작품입니다.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군데군데 돌담이 있음으로써 그 사이를 빠른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분과 회원 정요택입니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바로 아실 수 있는 것들은 광고 디자인 혹은 신문 광고 디자인,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등의 종류가 있을 텐데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출품된 두 작품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그 사상 관련 내용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해서 액자화 시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사진입니다. 그 어떤 마을 어귀에 있는 재미있는 풍경을 사진에 담아서 이것도 또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이근칠의 사삼을 주제로 한 시각 디자인 작품입니다. 사삼은 한국 현대사에서 약 3만에서 6만까지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죠. 붉은색은 비참한 제주인의 삶과 항쟁의 눈물까지도 포함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비극미를 상징하는 동백꽃, 파리한 달, 두 마리의 검은 까마귀들이 수산스럽게 제주의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효택의 한수칠길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석진 곳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곳, 으슥한 곳,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벽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서예분과위원장 박민자입니다. 우리 이번 한문분과 서예 우리 작가님들은 해서, 행서, 초서, 그다음 전서, 갑골, 한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를 망라해서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창하 선생님의 제목은 기인데요. 우리 동양 예술에 있어서 기는 모든 만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를 생명력 있고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작품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림 같지만 사실 우리 갑골문에서 근거로 해서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다음은 고상열 선생님의 구선권회입니다. 입으로 부드러운 말을 했을 때 그 뜻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 구선권회의 내용을 전서체로 쓴 것입니다. 고영대 선생님의 송심난성, 이거는 이제 예서체로 썼는데요. 마음은 솔처럼 푸르고 성품은 난처럼 고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영진 선생님의 이 수묵화는 먹을 이용하여 그 번짐을 이용해서 소양강 그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선생님의 길제 선생 신대 우음술 글귀를 가지고 행초소로 연결하여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의 이어도 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구전 민요로 읊었던 이어도 사나 노래한 그 작품을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김성문 선생님이 우술락, 이게 즐거울 락인데 우리 제주도 이 체와 제주어를 함께 해서 어우러지게 작품을 한 건데요. 도름박질 허당 푸더져도 빙사기 우슬락 해서 낙자를 집어넣어서 자기만의 체를 함께 해서 작품화 시킨 겁니다. 다음은 김매춘 청산을 나를 보고, 이거는 나홍 스님의 이게 시인데요. 이 색지도 좀 다른 색지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체를 이렇게 구사를 하기 위해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체를 구사한 겁니다. 김마자 선생님의 이거 장자 내용인데요. 배운다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혜와 이런 걸 터득한 후에 올라가야 이제 구름을 이렇게 가려진 거를 헤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순 선생님의 후덕, 덕이 후하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가지면 이제 후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박민자 선생님이 일심동기. 이거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뜻을 우리 온 국민이 합쳐서 하나로 간다면 우리 좋은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일심동기를 작품화했습니다. 다음은 박용원 선생님의 꽃입니다. 이제 꽃을 이제 피울 때는 색을 내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고요하고 아주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옥자 선생님의 매화 작품입니다. 이거는 운수평시를 그 내용을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해서체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부윤자 선생님의 한무제 축풍사라는 내용인데요. 옛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다음은 성전자 선생님의 신독. 이게 전서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판본체를 이용해서 숨은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한글과 한자에 어우러지게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 양성훈 선생님의 과홍구 작품입니다. 그 한유 선생님의 시를 그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행초서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양희순 선생님의 마음을 쉬고 보면 작품을, 이거는 옛 고체 그 판본체를 이용해서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오이삼 선생님의 논어 안년편구입니다. 이건 유명한 글귀입니다. 극기복렬하고 해서 우리 욕심 같은 거를 다 버리고 예를 지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썼습니다. 다음은 오창림 선생님의 이백시입니다. 그 유배 객으로 있을 때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작품에 담아서 이렇게 글을 완성했습니다. 전윤희 선생님의 방조운백. 이 작품은 사암 선생의 글을 내용을 가지고 해서체로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다음은 조순신 선생님의 정몽주의 시입니다. 제목은 춘흥인데요. 봄에 흥겹게 노래하듯이 시를 만든 그런 내용을 작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좌영매 선생님은 책은 담구인데 해서와 예서와 그리고 행초서를 이렇게 결합해서 협서를 양쪽으로 이렇게 쓰셔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황성웅 선생님의 소통인데요. 가만히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글씨가 또 있습니다. 들을 청을 밑에 깔고 위에다 소통을 쓴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협회 제주지회 한글서예분과위원장 김수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회원전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창훈 회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첫 전시회인데요. 나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도 관람자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예는 선비가 하는 예술, 고귀한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서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점과 선, 획의 길고 짧음, 운필의 강약이 균형을 이루어 미묘한 조형미를 이루는 조형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모필을 이용하여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자를 화선지에 표현하면서 동양 특유의 인격 형성이나 예절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글씨는 마음의 그림 또는 마음이 발라야 글씨가 바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글씨와 마음가짐의 관계는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서예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고 글씨를 쓰면 누구나 나름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예는 붓이 부드러운 털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그 변화가 민감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해야 하며 문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추상적이며 섬세한 미를 창조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예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극도로 분업화되고 정보화된 전문 지식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서예라고 보는데요. 서예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동양적인 미적 감동을 지녔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서예도 한 5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궁중에서 사용했던 궁체, 민간들이 사용했던 민체, 그리고 이제 좀 힘차게 사용하는 판본체, 또 필사본으로 엮어져 있는 책을 필사하는 필사체, 그렇게 정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첫 작품을 보시면 앞에는 판본체, 뒤쪽에 협선은 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판본체와 민체는 서예가들이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작품을 할 때 조화롭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멸치 후리는 소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제주도에서 멸치잡이 나갔을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요를 부르면서 예전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주도의 이 민요를 살려서 작품화를 한 건데요. 아주 깔끔하고 참 훌륭한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좀 캘리그라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도 서예에 속하는 건데요. 보통 이 작품을 보시면 좀 동행, 이게 민체이기도 하고 현대서예이기도 하고 캘리그라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동행이라면 우리가 둘이 동행을 한다든가 여러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건데요. 함께 가는 길, 그 글씨에서 그 현상이 되는 그런 글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동행이란 타이틀을 두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죠. 18,000 신이 나온 곳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궁체로 아주 정갈하고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이 궁체를 습득하지 못하면 저희 한글 서예도 다른 체는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통하여 저희 제주도의 그 18,000 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앞전에처럼 그 제주도 민요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국전에 우수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가볼까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요. 풀꽃을 닮은 삶, 아까처럼 제가 판본체와 민체는 궁합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 앞서서는 앞에 강직한 판본체로 제목에 타이틀을 달았는데 풀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이 타이틀을 자연스러운 민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 여기도 이제 제주도를 소재로 해가지고 작품을 구성하셨는데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이 김희열 작가는 국정과 제주도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작품을 보면요. 바람. 여러분, 바람 어떻습니까? 자, 종이를 일단 보시면 위에 하늘처럼 하늘색이고, 밑에는 들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 들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람과 같이 이 제목을 잘 표현한 민체, 이렇게 자유스럽게 현대서예처럼 쓰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마음 없이 불며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생각 없이 오른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면서 힐링을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하시고 그 16세기에 월인청강지곡이라든가 이렇게 한 글씨를 지금 임서한 건데요. 요즘은 사라져서 없는 이런 여린 히읗이라든가 꼬리 달린 이응, 상시옷의 슌 같은 게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자, 이렇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판본체로 표현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빛처럼 물처럼, 이것도 민체와 판본체의 궁합인데요. 빛은 또 빨간 빛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죠. 그래서 빛은 빨간색으로 했고 물은 저희들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궁합을 잘 맞춰서 조화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이 판본체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보니까 이 오연주님의 노래와 함께하는 환경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글서에는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애용해서 부르는 이런 가요라든가 민요, 이렇게 노래를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그 민체와 판본체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작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참 저도 한번 또 작품을 쓰고 싶네요. 학연부 지부족. 자, 이렇게 배움이 있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얘긴데요. 참 소품이긴 한데 이 작품에 걸맞게 글씨가 정갈하지 않으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네. 자, 느역나역. 이게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체입니다. 느역나역 같이 하면 행복을 나누면 떳떳해지고양, 느역나역 나누면 기쁨이 2배. 자,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이란 그 글자에 함유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함에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입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민체와 궁체의 진을림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텅 비어 있죠. 이거는 여백이 미를 살려서 쓸 때 작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또 그 부분이 또 너무 비어 있어서 유인을 가지고 행복이란 요 유인 6개를 찍어서 또 그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궁체에서 아주 노련하게 쓸 때 쓰고 있는 진을림체입니다. 저는 이제 한 20-30년 이상 이렇게 숙련하고 나서야 이 글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들꽃의 노래. 오늘은 좀 들꽃이 많은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작품을 통해서라도 꽃 구경도 하시고 바다 구경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기 먹으로 은은하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종이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이 붓으로 그 농담을 조절해 가지고 그려 넣은 겁니다. 이렇게 서예는 쓰는 글씨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림 글씨로도 표현을 합니다.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자, 여기는 바다를 표현한 것 같고요. 달이 은은하게 구름에 가려 있는데
자, 이 작품만 봐도 옛 선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시대의 그 면모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작품이란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그 시대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미래의 세계로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데 입문하셔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세로로 길게 돼 있는 작품을 보셨다면 이거는 특이하게도 저희들이 쉽게 우리 펜으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쓰고 있는 그 가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참 이 가로 글씨가 어렵습니다. 삐뚤빼뚤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누련미에 의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그리고 또 궁체가 아닌 우리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민체. 민체란 것은 뭐 여러분들도 쓸 수 있고 저희들도 노트에 필기를 하잖아요. 그걸 붓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품과 그 작품 내용에 맞는 걸 궁체, 정제된 궁체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런 민체로 표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다가가고 있네요. 참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인화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한종입니다. 문인화는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대부들이 인격을 연마하며 주관적으로 그리는 수묵화 그림으로 중국 북성시대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의 주제로는 사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잊지 않고 우리 힘든 일상을 씻어주며 사계절 곳곳이 서 있는 그 푸르름 기상과 곳곳이 서 있는 모습 자체가 고고하다 할 것입니다. 대표적 그림의 주제가 되는 사곤자는 흔히 매난 국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는 우리들이 힘든 일상을 씻어주며 사계절 곳곳이 서 있는 푸른 기상과 곳곳하다 할 것이며 추위를 무릅쓰고 피어나는 매화는 제일 먼저 청아한 향기로 우리들에게 봄을 알려줍니다.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려주고 또한 국화는 늦 가을에 피어나서 찬 서리에도 겁내지 않고 풍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어떤 위험과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목련, 모란, 파초, 연, 포도, 소나무를 더해서 십군자로 문인화에 주된 주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동물, 화초, 곤충들이 모든 사물을 화폭에 담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화가의 생각이나 의중을 그림과 함께 표현되므로 그림에는 시와 글씨가 결합되어 있고 흔히 여백이 미라고 하는 것은 밀밀소소 기법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감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유배 시절인 1844년에 그린 세안도가 국보 180호로 지정되는 만큼 우리 문인화 후학들은 책임감과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